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황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15일이고요. 본격적으로 시황 관련돼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거래소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 업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 삼성전자가 장 초반만 해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장 초반의 상승이 그대로 좀 이어지지는 못한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 정도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야 본격적인 거래소 시장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 단기 바닥을 SK 하이닉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거래소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시장의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 종목은 딱 정해져 있죠. 바로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된 업종인데 오늘도 바이오 제약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지난달 뭐까지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이제 중심에 있는 업종들이 계속 강하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시장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내 수익은 상당히 좀 빈약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은 잘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제약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특히나 더 강한 것 같아요. 유한양행, 그리고 녹십자, 종근당, 그리고 동아ST 이런 종목들이 제약 기본적인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는 제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신약을 만들기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 동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웅제약이라든지 너무나 많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거래소 시장 쪽으로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거래소 시장은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는 200억,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는 128억. 그래서 시장에서의 수급을 보면 결국에 이제 거래소 시장의 종목을 그러니까 시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상승에 대한 수급이 아니라 종목으로 집중을 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수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그런 수급보다는 종목별로 집중을 해서 시장을 부양하기에는 좀 미진한 그런 수급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이 앞선 고점인 2560포인트를 이 고점을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2560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좀 잡지 못하고 차라리 이제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상당히 2450에서 2550 사이에 놓여인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자동차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가능성과 더불어서 그리고 신차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게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한 1분기까지는 여파가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 자동차 관련주들을 누르는 그런 한 요인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증권주들은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역시나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뭐 증권사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중소형 증권주들, 저희는 이제 NH투자증권을 오늘 수익 실현을 해서 한 8% 정도 수익을 냈긴 했지만 뭐 KTB투자증권이라든지 유한타투자증권, 유한타증권, 그리고 뭐 유진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들 중소형 투자 종목들 증권사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좀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 시장이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외국인이나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매수를 강하게 좀 해줘야 된다. 누가?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매수를 하면서 거래소 종목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죠. 계속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코스닥 시장을 이게 월봉 흐름이거든요.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한 상승 때문인데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시가총액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좀 높은 구간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세 개가 다 올라가면 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수가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였죠. 그건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KRX 300 지수의 편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코스닥 종목과 더불어서 거래소 종목에 이제 짬뽕이 된 KRX 300 지수가 다음 달 정도에 새로 이제 출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거래소로 빠지죠. 거래소로 이전을 하면 이 거래소 이전에 대한 효과를 누가 볼 수 있을 것이냐를 가장 크게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더불어서 셀트리온 제약이 그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래소 이전에 대한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거래소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 거래소 이전에 대한 특수성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신라젠, 티슈진. 신라젠은 중국의 팩사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국으로 판매가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티슈진도 뭐 인보사죠. 인보사 관련된 부분인데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까지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 주도주가 없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주도주들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제가 봤을 때는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이로메드나 그리고 코롱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이제 고점에 대한 형국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조정을 받을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조정을 받으면 이
바이오 제약 쪽으로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반적인 바이오 제약이 하락으로 전환되면 결국엔 지수는 빠질 거다. 그러면 이 지수가 빠진 흐름을 틈타서 무엇을 살 것인지를 놓고 봐야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제약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바이오 제약을 뒷받침을 해주는 뭐 헬스케어나 그리고 유전자 진단 쪽까지 같이 지금 연결이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 제약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췄다가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헬스케어도 가고 뭐 유전자 진단 쪽도 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헬스케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인바디라든지 인바디는 진단 쪽이죠. 나노엔텍. 그리고 헬스케어는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뭐 이런 쪽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바이오에서 바이오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이제 IT 관련된 종목이죠. IT 관련된 종목들은 그리고 IT 관련 종목들을 얘기해 드리기 전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리면, 비트코인 관련된 주는 뭐 아시다시피 정부 쪽에서 거래소 폐쇄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논의를 하고 있는데 폐쇄를 할지 말지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좀 상승이 다시 연결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어떻게 보면 바이오 제약주들이 동반적으로 쌍두마차 형식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똑같죠?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개별적인 흐름에 있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를 뭐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수익을 나고 있겠지만, 결국엔 지금 이제 IT나 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짜증나는 그런 흐름이죠. 이 IT 종목들이 지금 과연 그럼 언제 올라갈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IT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냐 못하냐. 삼성전자의 기저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T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 말고도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인한 후광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언제 반등을 하면서 거래소에 대한 부분을 부양을 할지, 그 부분을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좀 뭐 돈이 있는, 그러니까 투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들은 미리 조금씩 뭐 사놓기도 하고 있지만, 워낙 그 바이오 제약 쪽으로만 매기가 몰리고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이랑, 그래서 계속 코스닥 시장은 가는 쪽만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봐도 뭐 마찬가지예요. 수급을 봐도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뭐 미친듯이 사고 있습니다. 1126억 엄청나게 사고 있죠. 아까 거래소 시장은 200억이라고 봤을 때는 한 5배 이상을 사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뭐 38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뭐 매도해서 그리고 개인들도 600억 정도, 630억 정도 팔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결국에 뭐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고 있는 건 시장에서의 그런 시장을 사는 것보다는 종목으로 집중을 해서 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차익 매물을 좀 내놓는 것 같고, 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이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에는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면 시장은 올라간다. 반면에 개인이 사면 시장은 올라가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이게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지수 이제 월봉입니다. 코스닥 월봉인데, 지금 보시면 예전에 고점이었었던 부분을
지금 이제 완전 다 돌파를 한 그런 흐름이죠. 한 850포인트를 완전하게 다 돌파를 한 그런 흐름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완전하게 830포인트, 850포인트 정도의 예전의 고점을 돌파를 했다. 800, 뭐 정확히 28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고점이 여기죠, 여기. 추가적인 고점이 이제 950포인트. 2002년의 고점인 950포인트가 1차적인 목표가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라운드 피겨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900포인트가 단기적인 목표가고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고점은 한 950포인트 정도다. 근데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한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얼마만큼 따라올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큰 만큼 뭐 상승도 큰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당분간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 월화 수 정도는 그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차라리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좀 이어가질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그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바이오 제약 쪽에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고점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를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익을 좀 실현하면서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어렵지만 분명히 수익은 계속 좀 나고 있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관련돼서 간단히 좀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뭐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간 투자 리포트, 이 K투자정보 쪽에서 제공하는 주간 투자 리포트도 게시판 통해서 올려놨으니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